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혼잣말 산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잣말 산책은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혼잣말하면서 산책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일시는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16시 36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최근 저는 정신장애인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질적 연구사업에 자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거복지를 비롯한 정신장애인 복지정책 연구가 추진되고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와서 정신장애인의 복지가 보다 더 향상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2022년 3월 26일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상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심리극 기법을 소개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만남의 기회를 주신 마이 카운슬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심리극의 비네트를 이해하면 상담 현장에서 심리극 기법 적용이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네트와 관련해서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심리극에서 비네트의 활용이라는 영상과 사이코 드라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비네트라는 영상을 소개합니다. 연극에서 비네트는 짧은 연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심리극에서 비네트도 역시 짧은 심리극을 의미합니다. 비네트는 드라마 치료 현장에서 유용한 방법입니다. 저는 심리극의 웜업으로 비네트를 했고 제한된 짧은 시간 내에 심리극을 진행할 때 비네트를 활용했습니다. 지난 혼잣말 산책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성우를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준상이라는 인공지능 성우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성우를 사용하는 이유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포함한 음향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목소리를 녹음해서 혹은 촬영된 영상 속 목소리를 따로 편집해서 영상과 결합하기까지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녹음 혹은 촬영된 목소리 검토, 목소리 편집된 목소리 검토, 목소리와 영상 결합이라는 5가지 과정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목소리 편집 단계에서 잡음을 제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혼잣말 산책 영상도 그리고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차 한 잔과 함께하는 풍경 그리고 2분 만에 보는 풍경에 있는 영상들도 잡음을 제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저의 편집 능력은 그리 뛰어나지 않습니다만 그나마 이렇게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음이 제거된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는 잡음 제거에 소요되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를 영상 결합하기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목소리를 내기 위한 대본 입력, 목소리 검토 및 수정 보완, 목소리와 영상 결합이라는 3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대본 입력과 목소리 검토 및 수정 보완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합니다. 목소리를 비교해보면 제 목소리를 녹음한 것보다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도움됩니다. 그리고 저의 목 상태가 안 좋을 때라든지 말을 아끼고 싶을 때 인공지능 성우의 도움이 큽니다. 또한 제가 사용해보니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가 저보다 훨씬 더 전달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왜 준상이라는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를 애용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들어온 인공지능 성우 목소리 중에서 준상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인공지능 성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성우는 음성 직면을 대처하는 데도 도움됩니다.
음성 직면은 영어로 보이스 컨프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보이스 컨프론테이션은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낯설어 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지금은 나아졌습니다만 한때는 녹음된 제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지고 불편했습니다. 제가 아역배우 생활을 그만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재 1인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혼자 가내수공업처럼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니 조금씩 음성 직면이 가능해졌고, 지금은 음성 직면의 불편함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잣말 산책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녹음된 나의 목소리와 녹화된 나의 얼굴을 모니터링하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 보니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드치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에서 인공지능 성우를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준상이라는 인공지능 성우의 목소리를 애용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언제든지 이드치연구소 유튜브 채널과 영상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잘 읽고 답변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는 소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진은 영어로 번아웃입니다. 제가 소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소진을 경험하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자주 있었고, 상담할 기회도 자주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소진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소진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해 왔습니다. 소진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인상적인 용어 두 가지, 의미의 소진과 돌봄의 소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의미의 소진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되면서 발생하는 소진입니다. 직장의 내부 문제 때문에 혹은 적성에 안 맞아서 일에 대한 보람도 흥미도 느낄 수 없게 되어 직장 생활이 힘들다면 이것은 의미의 소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직장의 변화를 요구하거나 앞장서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나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도 있고, 이직하거나 직업을 바꾸는 방법으로 의미의 소진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조치도 없이 계속 소진에 노출되어야 한다면 의미의 소진은 이어서 설명하게 될 돌봄의 소진으로 연결될 수 있고, 몸과 마음을 보다 더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요즘 MZ세대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 중에는 의미의 소진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돌봄의 소진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돌봄을 받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소진입니다. 저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직업상 타인을 케어해야 하지만 본인이 케어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직접 돌보는 직업, 누군가를 케어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거나 도움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돌봄의 소진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돌봄의 소진의 경우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돌봄의 소진이 자칫 생명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골든타임을 놓친 사례들을 목격한 적 있기 때문에 저에게 골든타임 상황은 곧 긴급 상황입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소진을 당사자의 문제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소진은 개인적인 문제도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환경과 연결되는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혼잣말 산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기회 되는 대로 이곳저곳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혼잣말 하면서 혼잣말 산책을 제작하겠습니다. 이상 혼잣말 산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